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한번 배터리데이에 뭐가 나올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미 미국에서도 정말 많은 언론사에서 기사를 많이 냈습니다. 배터리데이에 뭐가 될지. 그러니까 관심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측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관통하고자 전해드리고자 이야기는 이런 예측도 있지만 여러 이제 기사들을 참고해서 이 수많은 기사들을 다 참고해서 업데이트된 예측도 전해드리고 싶지만 더 전달해드리고 싶은 것은 댓글들을 보면 일론 머스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꾸 수지타산을 맞춘다고 해야 될까요? 그거 하면 이득이 안 되는데 왜 하겠냐. 테슬라가 지금까지 보여온 행보는 당장의 이득보다는 시장 확대, 시장 장악력, 그리고 먼 훗날에 그걸 베이스로 한 이익 창출이지 당장의 이익에 뭔가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존의 내연기관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장의 이득이 나지 않으니까 뛰어들지 않는 것이지, 누구든지 누가 봐도 그게 이익이 난다면 누구나 다 하려고 할 것입니다. 지금 테슬라가 가는 길은 당장의 이득이 나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혼자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쭉 계속 같이 함께 오래 오신 분이시라면 당연히 첫 번째로 인하우스 배터리 셀이겠죠. 이제 자신이 보통 이제 스스로 이제 생산하려고 하는 거죠. 아까 그 전달드리고자 하는 메시지에 딱 부합하는 일이죠. 지금 테슬라의 지상 목표는 배터리 가격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배터리 업체들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량 생산하면 그냥 가격이 싸지겠거니 하는데 그게 배터리라는 재화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미 배터리 가격에 원재료 가격이 너무 비중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직접 생산하려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는 이익을 안 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확대가 목표인 거지 배터리를 팔아서 무슨 장사를 하겠다는 게, 거기서 이익을 뽑아내겠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래서 기존 업체들 간의 이런 충돌이 조금 어느 정도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배터리 데이 때 이런 인하우스 배터리 셀을 당연히 발표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당장의 이득이 아니라 지난번에 제가 보여주었던 이미지에 이 사람들이 정말 추측을 해가지고 이게 몇 미리가 될지를 다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까지 참 예측을 했는데 이게 참 대단한데, 이제 캡을 어떻게 할 건지 요 부분을 확대해가지고 이 안에 캡이 어떻게 위치할 것인지, 그래서 공정을 더 단순화했다는 것입니다. 돈도 더 절약을 했겠죠. 이와 더불어 이제 템리스 배터리도 말씀을 하시는데 이 원통형 배터리 안을 보면은 이게 다 말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극과 양극이 이게 다 말려 있는데 결국 배터리가 되려면 이걸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탭인데 탭을 거쳐가게 되면 전자가 이동해야 될 길이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내부 저항이 늘겠죠. 왜냐면 저항은 길이에 비례하니까요. 그래서 그 길이를 줄이기 위해서 컨덕티브 엣지, 그러니까 엣지로 이제 하겠다는 건데, 제가 예전에 이 영상 템리스 배터리에 대해서 아주 좀 전에 이제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제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쇼트라든지 그런 이제 위험성이 좀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성공을 하면 당연히 공정으로 당연히 득을 보게 되고요. 저항이 줄었으니까 여러모로 배터리에는 내부 저항을 줄이게 되면 충전 속도라든지 내구성이 다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기사에서도 제가 이야기한 거를 이렇게 이야기한 게 있더라고요. 좀 비슷하게 저와 의견을 갖는 것들을 소신있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테슬라 성장에 발목을 잡는 것은 일론 머스크도 밝혔듯이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생산이 특히 셀이요. 셀을 자기가 원하는 만큼 자기가 원하는 때 원하는 가격에 얻질 못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컨트롤을 위해서 스스로를 생산하려는 것이고요. 다시 와서 이제 기술적인 부분, 드라이 일렉트로드.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좀 발전적인 케미스트리는 없다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진한 배터리를 좀 개량하는 수준이고 지금 대부분 초점이 공정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를 물리적으로 늘린다든지요. 그리고 이제 드라이 일렉트로드, 맥스웰을 인수하면서 얻게 된 드라이 일렉트로드인데 저 말려있는 필름이 이렇게 흑연이 주요 원료입니다. 물론 이제 실리콘이 이제 상용화돼서 저게 이제 실리콘을 좀 섞는데 그래도 여전히 머저리티는 당연히 그래파이트입니다. 흑연입니다. 근데 이걸 코팅하는 방법이 용매를 써서 코팅한 다음에 그걸 말리거든요. 그래서 베이킹이란 작업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가열을 해서 그거를 다 날려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엑셀이 뭘 했냐면
이런 드라이 일렉트로드라고 해서 이거를 스프레이 형태로 쏴가지고 롤투롤로 이걸 필름을 그냥 마구잡이로 엄청나게 쫙 뽑아내는 겁니다. 훨씬 더 빠르죠. 근데 이렇게 했을 시에 지금까지 이 단점이 뭐냐면 기존의 배터리 업체들이 이걸 이제 적용하기 좀 두려워했던 이유가 뭐냐면 아무래도 그냥 스프레이 코팅을 하게 되면은 이 접착력이라든지 그 필름의 퀄리티가 그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배터리에 악영향이 있겠죠. 라미네이팅 롤러, 그러니까 뜨거워진 롤러를 써가지고 이거를 잘 이렇게 피는 거죠. 그런 기술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퀄리티도 잡고 생산 속도도 잡겠다는 겁니다. 이 크리스탈리니티가 올라가서 일종의 약간 전고체스러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 때문에 자꾸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전고체 배터리는 상용화하기 무지무지 어려운 겁니다.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킬로그램당 300W 정도, 만약에 이제 NMC나 NCA 기준으로 이제 상정을 한다면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게 아마 맥스웰 목표였는데, 여기까지 갈 수 있을지, 300W까지만 가도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CNBC 기사에 보면 70%까지 이 에너지 덴시티를 올렸다는 듯한 이런 기사가 나와서 사람들이 이제 케미스트리가 더 나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여러 논문들을 보면은 케미스트리 자체를 바꾸는 것은 쉬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물리적으로 키운다든지 사이즈를, 이런 것들은 손쉽게 가능하죠. 그럼 같은 셀 대비해서 더 많이 넣었으니까 에너지가 더 올라갔겠죠. 그리고 저런 공정 개선, 이런 것들로 이런 70%를 달성하지 않았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배터리 케미스트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아까 방금 전에 이제 흑연에다 실리콘을 좀 넣는다고 말씀드렸죠. 실리콘을 넣게 되면 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됩니다. 부피 팽창 때문에 많이 못 넣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 용량을 한 몇 퍼센트, 1, 2%라도 더 증가하지 않았을까. 계속 그게 조금씩 증가해 왔거든요. 테슬라 역시도 그런 수준에 그칠 것 같긴 하고요. 그리고 중국의 스탠다드 플러스 모델의 인산철을 이제 탑재할 것은 이제 눈이 확인이 됐죠. 그 인산철의 고유 성질이 100만 마일을 가게끔, 워낙 내구성이 좋으니까요. 원래부터 옛날부터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100만 마일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에너지 덴시티가 떨어져서 그게 오래전부터 얘기했던 게 이제 가려졌는데, 요즘 테슬라가 그것을 관심 있게 보면서 다시 화제가 된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용량을 키운다든지 공정 개선으로 인해서 꽤 이제 배터리 용량을 올릴 수 있는 것을 좀 확보하고, 에너지 덴시티가 떨어지더라도 인산철을 잡아서, 왜냐면 인산철은 너무 가격이 싸거든요. 그래서 프라이스 패리티를 이번에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일론 머스크는 절대 당장의 이득을 취하지 않고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배터리 가격을 인산철과 저렇게 공정 개선, 구조 개선, 사이즈를 키운다든지 이거 합쳐져서 충분히 이번에 킬로와트당 $100를 깰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에 있어서 배터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 가격을 깬다는 것은 정말 시장에 어마어마한 여파를 던져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이제 진보된 배터리를 통해서 이번에 아마 이 플레이드 파워트레인을 업그레이드 할 것 같습니다. 이번 배터리 데이에 그걸 발표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경쟁사들이 꽤 만만치 않게 루시데어 같이 이제 쫓아온 것도 있거니와, 이 나온 지 꽤 오래된 파워트레인이지 않습니까? 이걸 업그레이드 또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과 사이버 트럭을 굉장히 비슷하게 가져갈 텐데, 사이버 트럭을 만들면서 파워트레인을 바로 넣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모델 S나 X에서 테스트를 해보고 사이버 트럭에 넘어가는 게 굉장히 스무스해 보입니다. 그리고 플레이드 파워트레인이 기대되는 이유가 뭐냐면, 계속 제가 이거 강조하죠. 사이즈를 늘리게 되면은 이 배터리 내 전압은 화학적으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용량을 키우게 되면 커런트가 올라가거든요. 암페어가. 이렇게 되면은 파워 이퀄 IV죠. 커런트 곱하기 볼티지. 그러니까 볼티지는 그대로인데 지금 커런트가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파워를 더 끌어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파워가 더 좋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더 나은 성능의 차를 내보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기대되는 게 로드스터의 좀 업데이트까지 이번 배터리 데이에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게 좀 재밌어질 거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리하면 공정에 있어서는 대대적인 개선, 케미스트리에 있어서는 기존의 것을 좀 개선하는 수준, 그로 인해서
프라이스 페리티를 이번에 달성할 것이고요. 인산철이 워낙 가격이 싸니까요. 이제 참고로 중국에서 생산되는 모델 3가 이제 수출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유럽으로. 유럽에 아마 그 낮은 보조금 자국 회사 이제 좋게 해줘서 이제 조이라든지 이골프라든지 이런 차가 말도 안 되게 팔리게 되는데, 거기를 뚫고 들어가기 위해서 인산철을 이제 도입을 할 텐데, 플러스 이제 자기 공정 개선까지 더해져서 이제 더 싸게 만들려고 할 텐데, 그 자체 생산을 좀 더 공격적으로 가져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들어서 유럽에도 수출하지만 모델 3의 스탠다드 플러스를 NMC나 NCA를 조금 실는 게 아니라 아예 모델 3의 스탠다드 플러스는 인산철로 다 교체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공격적이고요. 보수적으로는 그런 큰 셀, 그러니까 좀 더 싸게 만들지만 최대한의 공정 개선을 해서 모델 X나 X 같이 볼륨이 그렇게 크지 않은, 모델 3나 모델 Y 대비 볼륨이 크지 않은 모델에부터 적용을 해서, 그리고 파워에 집중해서, 아까 로드스터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드렸죠. 그 셀 사이즈를 크게 되면 파워를 더 끌어쓸 수 있기 때문에 성능 개선으로도 이어지는 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막판에 항상 영상 끝나고 이 멘트를 할 때마다 힘이 빠지고 맥이 없어지는 이유는, 항상 이거 녹음할 때면 밤이고 이 녹음을 마치면 이제 올리고 자러 갈 생각에 제가 힘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항상 구독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